네, 안녕하십니까. 신기수입니다. 자, 어젯밤에 축구도 졌는데, 시장도 또, 미국 시장도 빠졌네요. 어제 이제 빠진 이유는 이제 뭐 중국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큽니다. 중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. 굉장히 뭐 제로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봉쇄를 하고 있는데도 4만 명이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. 또 이제 뭐 봉쇄를 더 강화한다 그러고요. 그러니까 항의 시위가 지금 뭐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더 봉쇄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도 봉쇄를 하고 또 시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진압 형태의 봉쇄 이런 것들이 겹쳐지게 되면은 이제는 중국 시장 자체가 상당히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수요 둔화 우려, 또 이제 공급망 차질 우려. 사실 그 수요 둔화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공급망 차질이죠. 공급망이 또 차질을 빚게 되면은 중국에는 지금 우리가 뉴스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애플 얘기만 나오지만 사실 중국에 지금 글로벌 IT 기업들의 공장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뭐 그 SK 하이닉스도 중국에 공장이 크게 있죠.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급망 차질 우려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어제 시장이 좀 내려왔고, 애플은 지금 장저 공장 쪽에서 지금 뭐 폭스콘 공장이 거의 뭐 멈추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이폰 14 프로가 연간 이제 600만 대 차질 예상하고 있다. 주가가 어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2.63%가 빠졌습니다. 이러면서 이제 성장주들에 좀 안 좋은 영향들을 미쳤고요. 또 뭐 나쁜 얘기들이 나오려다 보니까 뭐 또 이제 가상자산 쪽에 얼마 전에 이제 FTX 얘기 나왔었는데 블록파이가 이제 대출업체인데요. 여기가 또 이제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또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이게 이제 미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. 여기에 더해가지고 어제 여는 총재들은 매파적인 발언을 또 이어갔죠. 그 금리 인하 내년도에 없다 이 얘기죠. 예, 이제 존 윌리엄스 여는 총재는 내후년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또 뭐 블러드 여는 총재 이 사람은 뭐 대표적인 매파죠. 연준이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시장은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어제 시장이 좀 빠졌고요.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S&P 500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S&P 500을 보시면은 S&P 500의 1차 목표가를 제가 4,050 잡아드렸는데 거의 4,050 찍었죠. 뭐 그 고가가 4,034 찍었으니까 이 정도면 4,050 찍었고 그 4,050의 근거가 200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. 200일선을 지금 넘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단기적으로 넘기 위한 단기 호재가 지금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런 부분에서 실망 매물 같은 것들이 나오고 또 특히 악재성 뉴스에 지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. 왜냐하면 이제 여차하면 지금 팔고 싶고 더 못 가나 위쪽으로 돌파가 안 되나 싶은데 악재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더 커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. 어제 이러면서 이제 달러도 올랐습니다.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좀 밑으로 빠졌으면 좋은데, 장중에 좀 밑으로 좀 빠지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, 장 막판에, 양봉 마감을 했는데요. 이제 형태를 보시면은 좀 여기서 뭔가 쌍바닥 형태를 좀 만들어요. 이렇게 되면은 달러도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9포인트 정도까지는 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모양새를 갖췄어요, 일단은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, 또 플러스 해가지고 뭐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요. 어제 10년 만기 국채금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뭐 양봉 마감이 됐어요. 장중에 좀 빠질 듯 싶었거든요. 근데 양봉 마감이 되면서 얘도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좀 생각이 좀 들어요. 형태만으로 본다면은 거기다 플러스해서 어제 또 이제 유가도 지금 12월 4일인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감산을 아무래도 유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오펙 쪽에서
감산하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한 기대감을 안으면서 유가도 어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서 달러, 유가, 국채금리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온다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뭔가 좀 주식시장에서는 투심을 좀 악화시킨 요인들, 약화시킨 요인들이 좀 될 겁니다. 물론 뭐 단기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더 추가 하락이 되게 된다면은 아마 이제 그 S&P 500 기준으로 봤을 적에 3,850 정도, 이 정도 많이 빠지면은 51선이 있는 3,800선까지도 일단 좀 열어놔야 됩니다. 왜냐하면 투심 자체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급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, 이번 주엔 또 이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. 이벤트들이 있고, 뭐 PC도 있고, 고용지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격이 있다면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. 근데 크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 큰 걱정하기보다는 이것은 뭐 이제 하나의 주가가 진행되는 흐름에서의 뭐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정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내일이 이제 월봉이 완성되는 그런 날인데, 코스피가 잠깐 월봉을 좀 보시면은요. 코스피 월봉의 5월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요. 코스피 5월선이 2356이네요. 그러니까 2356을 안 깨고 내일 종가가 마감이 되게 되면은 월봉상으로 지금 16개월 만에 그 5월 이평선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꽤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2355 정도를 안 깨고 내일 마감이 돼야 되는데, 아마 그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,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뭐 월봉상으로 일단 11월봉은 5개월선을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있는데,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. 어쨌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,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런 이제 뭐 시위라든가 또 봉쇄,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은요, 시위가 더 세지니까 중국 정부 쪽에서 아예 봉쇄도 좀 약화시키면서 주민들을 좀 진정시키는 작업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, 이게 낙관적인 거고요. 좀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시위 자체를 막기 위해서 봉쇄를 더 강화하지 않을까.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어요. 조금 더 관망이 좀 필요하다. 단기적으로는 관망을 좀 하자,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종목은 LG전자 준비했습니다. LG전자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이제 뭐 대형주 쪽에 속하고요.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살짝 올랐는데, 뭐 애플량으로 전기차 뭐 협력할 수 있다 이랬죠. 가전 부분 수요는 뭐 지금 별로 안 좋죠. 그리고 뭐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가전 부분 수요는 1분기까지도 별로 안 좋을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 보고요. 근데 내년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올해 물류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상반기 때 그럼 운반비가 이제 서서히 물류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. 또 한 가지 이제 원재료도 올해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는데 내년도엔 또 안정화될 거라는 부분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게 한 1조 원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어요. 또 전장사업부, 이게 제일 큽니다. 전장사업부를 지금부터는 LG전자를 봐야 돼요. 수주 목표가 상반기 때 65조였는데 3분기 때 80조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. 목표 달성이 됐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전장사업 쪽에 상당히 좀 이제 탄력을 좀 받으면서 이제는 LG전자가 그동안의 가전제품 위주의 어떤 그 회사에서 이제 전장사업 회사로 변모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특히 이제 애플카 쪽에 얘기가 이제 내년도에는 더 이제 세게 나오겠죠. 협력업체 가능성이 있습니다. 현실화되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. 지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PBR 1배 이하입니다.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고, 뭐 매수는 시가 2% 이내에서 매수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1차 11만 원 목표가 드리고요.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입니다. 77,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.
자, 뭐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혼조권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FOMC 이전까지 이러다가 시장은 FOMC를 기점으로 변화가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